겨드랑이 부위에 그쪽 부위를 핀치로 잡듯이 잡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그 성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관계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장님을 부른 이유가 좀 있는데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 게 좀 있어서. 네. 오늘 사실 주제가 네. 가슴 성형에 대한 주제거든요. 가슴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피디님들 남자분들인데 서로 간에 물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원장님한테 좀 몇 가지 정도 좀 여쭤볼까 싶어서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주변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취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정도를 그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다 질문인가요? 다 가슴 성형에 관련된 질문을 모으신 건가요? 제가 이 중에서 뽑으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 뭐 가운데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뽑기 한 질문은 지금 가슴 수술한 거 숨기고 원래 내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원래 내 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연적인 가슴하고 차이가 있는지 혹은 자연적인 가슴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요즘에 가슴 수술을 해서 모양이 이쁘게 나왔을 경우에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지금은 이중평면이라 그래서 피부, 유선 조직, 그리고 대흉근 이렇게 세 가지 패드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앞부분이나 이제 안쪽 부분은 대흉근이 잘 덮여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 보형물을 더 커버를 많이 해주는데 겨드랑이 쪽, 유륜 아래쪽 부위에서는 대흉근이 커버를 해주는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는 만져볼 경우 보형물이 직접적으로 만져질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우리 보면은 예전처럼 밥그릇 모양으로 가슴이 인위적인 모양 때문에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기만 할 때는 그냥 내 가슴이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네.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은 만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겨드랑이 부위에 그쪽 부위를 핀치로 잡듯이 잡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등장 뚜둔. 이번엔 이쪽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슴 구축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재수술을 하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인가요? 네. 이 질문입니다. 보형물을 넣으면 인체에는 보형물과 인체 조직 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일정한 막이 생깁니다. 그 막이 생기는 것 자체는 원래 생겨야 되는 게 맞고 내추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막이 비우되거나 석회화가 되든가 다른 물질들이 침착이 되면서 촉감도 딱딱해지고 모양의 변형도 생기고 구형으로 구축이 생기는 거를 가슴 수술했을 때 구형 구축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들 항상 고민하시죠. 상담 받을 때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할 건지 밑선 절개를 할 건지.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방법 중에 유륜 절개도 있는데요. 겨드랑이 절개든 밑선 절개든 대흉근 밑으로 물리적으로 유선 조직과 완전히 분리가 돼 가지고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선 조직이 다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유선 조직을 가르고 들어가서 이중평면 수술한다 하더라도 대흉근 밑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선 조직에 손상이 되면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구형 구축 발생률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른 절개 부위 수술 방법에 비해서. 치료를 하게 될 때 다시 보형물을 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죠. 보형물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게 되면은 막도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흡수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기도 합니다. 구형 구축이라는 발생 이벤트는 가슴 수술하고 나서 0.05%, 뭐 1% 이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축이 발생될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을 잘 관리를 한다면 구형 구축의 발생률 자체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계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몸 만지게 해야죠?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그죠. 실제로 많이 여쭤보세요. 상담 오면은 많이 여쭤보시고 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그 성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고 나면 이중평면으로 근육 밑에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1차적인 자리를 잡는 건 보통 한 달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막이 생성이 돼서 막이 좀 단단해지는 건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막이 생성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나면 그 다음에는 막의 저항성이 있게 되는데 좀 약할 때는 그 보형물 잡고 있는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꼭 관계만이 아니고 가슴 운동을 포함한 가슴 근육을 과도하게 힘을 주는 운동이라든가 가슴을 벌리는 동작이라든가 가슴이 눌리는 동작, 보형물을 바깥쪽으로 우리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동작이나 압력은 3개월 동안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자체의 피부의 가벼운 터치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생각대로만 이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한 터치는 한 달째부터, 움켜쥐는 강한 압박이 동반되는 터치는 석 달째부터 하시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보형물 없이 가슴이 커질 수 있나요? 자, 이 질문입니다. 가슴이 커지는 거는 2차 성징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육이 되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잘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전구 물질이 충분히 영양 섭취가 돼야 되고 그때 발육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가슴 크기가 저절로 커질 수 있는 거는 증명된 거는 없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장 유전적 요인이시죠? 네. 호르몬의 양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유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슴을 크게 하는 건 호르몬이잖아요. 가슴 자체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뭐 흉곽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 마사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키울 수 있다고 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뭐 많이 만지면 커진다. 예, 그럼 네. 살도 좀 찌우고 하면 네, 오히려 딱 마른 것보다는 네. 살을 찌우면 그게 지방으로 이렇게 돼서. 근데 살 자체를 찌우는 거는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은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진 않고요. 만지거나 혹은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가슴 조직을 키울 수 있다고 현재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슴을 저절로 키우는 이제 음압을 거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음압을 걸게 되면 혈류도 많이 가고 세포 분화라든가 조직의 분화가 더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던 기구들도 있고 했었는데 현재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고요. 확실한 방법 그리고 증명된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형물 수술.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지방 이식을 가슴의 수술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도 생착이 잘 되고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뭐 다른 부위 얼굴에 하는 지방 이식하고 가슴에 하는 지방 이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흡수율에서. 가슴 부위는 조금 더 연부 조직을 보충해 주는 효과로는 굉장히 좋은 시술인데 볼륨 자체가 뭐 100cc, 뭐 150cc 이렇게 커지는 효과는 결국에는 흡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얇으면 흡수가 덜 되잖아요. 넣은 양 전체가. 근데 두껍게 넣으면 피부와 닿는 부위가 아닌 접촉하지 않는 가운데 부분은 거의 흡수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 이식으로도 가슴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 가슴 성형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들은 이제 몇 가지 정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네. 뽑아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정말 주옥 같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네. 훨씬 더 대단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잘 피해서 다른 제가 걸 잘 피해갔죠.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고요. 질문들의 내용이 조금 위험한 질문들도 있고 했는데 더 자세한 답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시나 혹은 따로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인드 성형외과 원장 임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걸 라이브로 한번 하는 것도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저희 나중에 구독자 좀 쌓이면 라이브 라이브 한번 해야 되겠네요.